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 목수가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가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기준이 아니라 목수팀 내에서 막내로 일하시는 분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결론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므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할 부분을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초보가 숙지해야 할 것이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점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3가지를 한번 자기 기술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일 범위 늘리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석고 재단이나 석고 시공만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판도 재단해보고 하판도 시공하고 상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목도 놓아보고 가구도 짜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잘하진 못해도 빠르게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반장은 단시간에 그 모든 걸 잘하는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요? 현장에서 일하면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먹을 놓고 벽체를 제작하고 가구나 집기를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석고 시공할 때는 할 일이 있는데 가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면 목수 반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구 만드는 날은 쉬라고 하는 걸 바라진 않으시겠죠? 그렇다고 반장이 초보가 일할 수 있는 석고 작업들을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은 순서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자재 산출도 하기 쉽고 현장에 있는 자재도 차츰차츰 정리가 됩니다. 그럼 구경만 하고 있으라거나 청소하고 있으라는 것도 현장 상황과 어우러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다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을 연속으로 하다 보면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사수의 시간을 벌어준다면 그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수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인데요. 다음에는 자신이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손가락과 손, 팔 위치, 몸의 자세를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자세히 봅니다. 작업 방식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작업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능동적이 되기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능동적이 되어야 사수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를 조립하는데 본드를 발라서 조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드를 어느 면에다가 얼마나 발라야 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어디에다가 본드를 바를까요? 이 말이랑 두 번째로 예상하는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본드 바를까요? 이 2가지 질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사수가 대답하기 길어집니다. 손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바르라고 하거나 그 부위를 말로 표현하겠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부위를 생각해내거나 대답하기 위해서 사수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난감할 수도 있으시는 상황이죠. 잠시 그 딴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초보 목수의 예상이 맞았다면 그래 라는 대답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초보 목수가 틀린 곳을 가리켰다면 사수는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바르라고 하면 되겠죠. 이미 초보 목수가 한 곳을 가리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죠. 그것만으로도 사수가 알려주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까요? 사수가 일하는데 천장 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재를 재단해 줘야 하는데 첫 번째 경우로 잘라드릴까요? 또는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각재를 몇으로 잘라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능동적으로 일하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편하게끔 일해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센스 있게 일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2번과 비슷한 점으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하여 자신이 정확하게 들었음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을 하는데 간짜장 하나, 짬뽕 하나를 시켰습니다. 한 종업원은 네 라고 대답하고 간짜장이 아니라 짜장 하나와 짬뽕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종업원은 네, 짜장 하나, 짬뽕 하나요? 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시킨 사람은
짜장 말고 간짜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둘의 차이가 뭘까요? 결국 간짜장으로 바꿔 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잘못 주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음식을 시킬 때부터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재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치수를 잘못 듣고 잘라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네 하고 자재를 잘라왔지만 잘못되어 다시 잘라와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초보 목수는 헛일을 한 것이고 이 사수가 하고 있는 다음 일에도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치수를 이야기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잘못을 확인하게 되죠. 사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재 1000짜리 하나 잘라오라고 했을 때 그냥 네 라고 대답하면 초보 목수가 자신의 말을 잘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잘 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죠. 사실 초보분들이 주눅 들어 있게 되면 그게 망설여지게 되고 소음이 있는 현장에서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할 때는 더 간절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사수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함께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알려드리는 참고사항입니다. 이 사수가 초보 목수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나면 현장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부지런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단 부자재나 자재, 공구들의 위치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기면 일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유지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분들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치면 그게 제일 큰 손해입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일하셔서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